늦은 밤 응급실의 공기는 무겁고 뜨거웠다. 알코올 소독약 냄새와 피, 그리고 불안한 사람들의 숨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소미는 의자에 앉은 채 손끝을 떨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피투성이로 실려온 노인이 있었다. 옆에서 간호사가 급히 외쳤다. 수혈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요. 하지만 병원엔 혈액이 부족했다. 가족도 보호자도 연락 가능한 사람도 없었다. 소미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노인은 자신을 거두어준 하숙집 주인의 유일한 가족이었다. 주저할 이유가 없었다. 제가요, 제 피를 쓰세요. 저랑 혈액형이 같아요. 의사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봤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다. 잠시 후 수혈이 시작됐다. 한참 동안 의자에 앉은 채 팔을 내어준 소민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와 그녀 옆에 섰다. 당신이 대신 수혈해준 거예요? 낮게 깔린 목소리. 깔끔한 셔츠 차림에 하지만 어딘가 어지러워 보이는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지우였다. 수혈받는 노인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는 고개를 숙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소미는 고개를 저었다. 당연한 일이에요. 가족도 아니지만 그냥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가 뜻밖의 말을 꺼냈다. 그럼 나랑 결혼해 줄 수 있어요? 소미는 피로한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지금 농담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지우의 표정은 진심이었다. 나는 지금 상황에서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이유는 말 못하지만 나를 믿어줬으면 합니다. 소미는 어이없어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본 사람한테 결혼하자니요? 미쳤어요?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그 안에는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있었다. 이건 약속이에요. 결혼식도 서류도 나중에 정리하죠. 지금은 그냥 함께 있어주면 돼요. 내가 다 책임질게요. 그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소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무언가 절실한 이유로 자신에게 이런 제안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 무슨 일에 휘말린 거예요? 그녀가 물었다. 그건 나중에 말해줄게요. 지금은 그냥 내 곁에 있어줘요. 단 한 달만이라도. 그의 눈빛엔 거짓이 없었다. 소미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인생은 언제나 선택의 연속이었다. 고아로 자라 스스로 학비를 벌고 매일 하루살이처럼 버티는 삶. 그런데 지금 눈앞의 남자는 자신에게 함께 있어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든 지금보다 나쁠 것 같지는 않았다. 좋아요. 단 한 달만이에요. 지우는 숨을 내쉬며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이 약속 꼭 지킬게요. 그 순간 응급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환자분은 위기를 넘겼습니다. 지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노인의 침대로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할머니,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소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지우의 손등 위로 떨어지는 눈물 한 방울이 반짝였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느꼈다. 이 남자의 말이 단순한 돌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오래전부터 준비된 무언가일지도 모른다는 예감. 그날 밤 병원을 나선 두 사람은 비에 젖은 거리 위를 나란히 걸었다. 지우는 낡은 우산을 건네며 말했다. 오늘부터 우리 부부예요. 말도 안 돼요. 그래도 약속했잖아요. 한 달간은 내 곁에 있어주기로. 소미는 웃음을 터뜨리며 우산을 받았다.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그래요. 이상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도시의 불빛 너머 어딘가를 향하고 있었다. 그 눈빛엔 슬픔과 결심, 그리고 비밀이 섞여 있었다. 소미는 그걸 몰랐다. 그가 사실 하윤그룹에 숨겨진 상속자이며 한 달 후 모든 걸 바꿔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결혼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절차는 단출했다. 도장 하나, 증인 한 명, 그리고 쓸쓸한 시청의 창문 아래서 찍은 인증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우는 그날을 오래도록 기억하게 될 줄 몰랐다. 소민이 반쯤 농담처럼 내뱉은 말 그래요. 계약 결혼이니까. 너무 기대는 마세요. 그 말이 괜히 마음 한쪽에 박혔다. 며칠 뒤 지우는 소민을 허름한 옥탑방으로 데려갔다. 낡은 간판 아래 계단은 삐걱거렸고 벽지는 군데군데 색이 바랬다.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소민은 멍하니 주위를 둘러봤다. 장난하죠? 아니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진짜 여기 살 거예요. 한 달 동안. 소민은 황당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머릿속으로 결혼이란 단어를 다시 되뇌었다. 결혼이라면 적어도 따뜻한 집과 안정된 생활이 따라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눈앞의 남자는 마치 세상의 모든 걸 포기한 사람처럼 담담했다. 왜 여기에요? 진짜 나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지우는 그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으로만 나를 판단했어요. 돈이 있으면 다가오고 없으면 떠나죠. 그래서 가난한 내 모습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소민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왜 결혼부터 하자고 했어요? 지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 그땐 당신을 놓치기 싫었어요. 뭐라고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날 밤 좁은 옥탑방 안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컵라면을 나눠 먹었다. 창문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고 전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이런 결혼 처음이에요. 소민이 말했다. 저도요. 지우가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엔 묘한 따뜻함이 묻어 있었다. 둘 다 웃음을 터뜨렸다. 서로의 인생에서 가장 이상하고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다. 며칠 후 지우는 새벽마다 공사장으로 향했다. 손에 익지 않은 삽질, 먼지와 소음, 거칠어진 손. 그는 일부러 이런 생활을 선택했다. 하윤그룹의 후계자라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오직 한 사람 소민의 진짜 마음을 알고 싶었다.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소민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대신 도시락을 싸서 그의 손에 쥐어주었다. 오늘은 계란말이 조금 탔어요. 그녀는 머쓱하게 웃었고 지우는 그런 그녀의 웃음이 낯설게 따뜻했다.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단어가 죄스럽게 느껴졌다.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좁은 방에서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소민은 드라마를 보며 울고 웃었고 지우는 그런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평범한 일상이 자신이 평생 바랐던 진짜 삶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근데 지우 씨는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이것저것이요. 큰 회사 다니다가 나왔어요. 왜요? 사람들한테 질렸어요. 돈, 명예, 그런 거 다 허무하더라고요.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아무 이유 없이 도망친 건 아니겠죠?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모를 것이다. 그가 도망친 곳이 사실 자신의 집이었고 그를 쫓는 사람이 바로 그의 가족이라는 것을. 며칠 뒤 비가 쏟아지는 날이었다. 지우는 젖은 작업복 차림으로 집에 돌아왔다. 소민은 그를 보고 황급히 수건을 건넸다. 감기 걸려요. 빨리 씻어요. 그녀의 손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지우의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다. 이건 계획에 없던 감정인데. 그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이 결혼은 감정이 아니라 실험이다. 소민이 돈 없이도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걸 확인하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점점 그 경계가 흐려졌다. 소민은 지우가 아픈 노숙인을 위해 약을 사들고 오면 잔소리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요. 오늘은 내가 설거지할게요. 그녀는 그저 자연스럽게 그를 남편으로 대했다. 가짜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천장에 비친 희미한 불빛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게 진짜 행복일 수도 있겠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회장님이 찾으십니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습니다. 비서의 메시지였다. 그의 얼굴이 굳었다. 창밖에서는 빗소리가 멎고 도시의 불빛이 옥탑방 창문에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버리고 소민을 바라봤다. 그녀는 피곤한 듯 잠든 얼굴로 고요히 숨을 쉬고 있었다. 순간 지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단 한 달이라 했지. 그 한 달만큼은 진짜로 살자.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곧 찾아올 폭풍을 예감하는 어둠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모른 척했다. 사랑이란 게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오듯이. 가을의 끝자락, 옥탑방 창문으로 스며든 바람이 점점 차가워졌다. 지우는 여느 때처럼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다. 무릎까지 다른 작업복, 낡은 장갑, 그리고 커피 대신 보리차 한 컵.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도시락을 챙기며 소민의 얼굴을 흘깃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짧은 머리칼이 이마에 흘러내려 있었고 그의 시선이 그 위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이제 얼마 안 남았군. 그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중얼거렸다. 처음 약속했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그 한 달 동안 그는 생각보다 많은 걸 배우고 있었다. 가난이 주는 불편함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군가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는 일이었다. 그날 오후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 지우가 일하던 크레인이 균형을 잃고 철근이 떨어졌다. 그는 본능적으로 옆에 동료를 밀쳐냈고 자신은 팔에 깊은 상처를 입었다. 병원 가야겠어요. 이 정도면 봉합해야 돼요. 동료가 소리쳤지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집에 가서 소독만 하면 됩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 쥔 채 퇴근했다. 옥탑방 문을 열자 소민이 놀란 눈으로 달려왔다. 지우 씨, 피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냥 부딪혔어요. 그는 아무렇지 않게 웃었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다. 소민은 말없이 구급 상자를 꺼내왔다. 움직이지 말아요. 그녀의 손길은 서툴지만 따뜻했다. 소독약 냄새 사이로 그녀의 체온이 전해졌다. 그 짧은 순간 지우의 가슴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소민 씨는 왜 그렇게 남 걱정을 잘해요? 그게 이상한가요? 아니요. 그냥 익숙하지가 않아서요. 그녀는 웃었다. 익숙해질 거예요. 가난해도 피곤해도 사람은 결국 서로 챙기며 사는 거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가난해도 괜찮다. 그 말은 마치 자신에게 건넨 위로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소민은 슈퍼에서 우연히 TV 뉴스를 보게 됐다. 하윤그룹 차기 후계자 이지우 이사 귀국 소식. 기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지우.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러나 화면 속의 남자는 자신이 아는 지우와 전혀 달랐다. 깔끔한 정장, 냉철한 눈빛, 그리고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얼굴. 하지만 묘하게 눈매의 각도나 입술선이 겹쳐 보였다. 설마. 소민은 TV를 멍하니 바라봤다. 손에 쥔 장바구니가 흔들렸다. 그녀는 황급히 뉴스를 검색했다. 하윤그룹 이지우, 미국 본사 경영진 경력으로 복귀 예정. 그 아래에는 기사 사진이 여러 장 있었다. 그중 한 장 골프 모자를 쓴 사진에서 그녀는 자신이 매일 함께 밥을 먹는 그 얼굴을 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아니야, 우연이겠지. 동명이인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속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 지우는 이미 돌아와 있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오늘 좀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났어요. 소민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앞의 남자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다. 그의 손목에는 항상 감추던 흉터가 있었고 그는 결코 자신의 과거를 말하지 않았다. 이상하리만큼 모든 게 조심스러웠다.
지우 씨. 왜요? 혹시 전에 하윤그룹이랑 관련 있었어요?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다.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냥 뉴스에서 그 이름이 나와서요. 닮은 사람도 있던데. 지우는 조용히 컵을 내려놨다. 소민 씨, 세상엔 닮은 사람 많아요. 그렇겠죠.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다. 소민이 잠든 뒤에도 그는 창문가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 화면 속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 이제 복귀하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부르십니다. 비서의 메시지가 반복되어 있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직 안 돼, 아직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한 달 동안 시험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시험의 의미가 사라지고 있었다. 그가 소민을 향해 느끼는 감정이 진짜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다음 날 소민은 우연히 서랍 속에서 한 장의 명함을 발견했다. 하윤그룹 해외전략본부 이지우 이사. 그 순간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숨이 막혔다. 명함은 달아있었지만 분명히 지우의 이름과 동일했다. 그녀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이게 뭐예요? 지우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둘의 시선이 맞닿았다. 긴 침묵이 흘렀다. 이제 숨길 수 없겠네요. 지우가 낮게 말했다. 처음부터 말하려 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당신이 나를 그 사람으로 보면 진짜 내 모습을 못 볼 것 같아서. 소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서 나를 속였어요? 나한테 가난한 척하면서 나를 시험했어요?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난 당신을 믿었어요, 지우 씨. 당신이 가진 게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진심 같아서.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그가 숨긴 건 신분만이 아니라 이제 막 피어나던 진심이었다. 소민은 문을 나서며 말했다. 이제 알겠네요. 당신에게 나는 실험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만 남았다. 지우는 그대로 무너졌다. 손에 쥔 명함이 구겨졌다. 그의 눈가에 조용히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요, 소민 씨. 그게 진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밤 옥탑방은 조용했다. 비도 웃음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다. 단지 서로의 진심이 엇갈린 채 남겨져 있었다. 밤새도록 비가 내렸다. 소민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골목을 빠져나왔다. 비닐 우산은 금세 뒤집혔고 신발 속으로 차가운 물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아무데로나 걷고 싶었다. 지우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를 시험했어요? 그 말이 자꾸 메아리 쳤다. 그녀는 결국 역 근처의 고시원에 들어갔다. 작은 방, 낡은 침대, 창문 하나 없는 공간. 하지만 적어도 그곳엔 지우의 흔적이 없었다. 소민은 젖은 머리카락을 수건으로 닦으며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스스로를 달랬다. 그러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그가 상처를 입고 돌아오던 날 괜찮아요라며 웃던 얼굴이 너무 선명했다. 그 미소가 거짓이었다고 믿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꾸 휴대폰을 쥐었다 놓았다 했다. 연락을 할까 말까? 그가 지금 어디 있는지, 밥은 먹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끝내 전화를 걸지 못했다. 며칠 후 그녀는 식당 일을 구했다. 새벽부터 점심까지 서빙을 하고 밤에는 배달 전단을 접으며 하루를 버텼다. 이렇게라도 살아야지. 스스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루의 끝마다 지우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식당 TV에서는 여전히 하윤그룹의 소식이 흘러나왔다. 하윤그룹, 차기 대표 이지우 이사 복귀 확정. 기자의 말이 들리자 그녀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화면 속의 그 남자. 언제나 공사장에서 땀에 젖어 있던 지우와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정장을 입고
플래시 세례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미소, 그 눈빛 전부 같잖아. 소민은 눈을 돌렸다. 다른 세상 사람이었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은 그녀 자신에게 하는 변명처럼 들렸다. 한편 지우는 본가로 복귀했다. 서울 한복판 유리로 둘러싸인 고층 빌딩. 비서들이 그를 이사님이라 부르며 인사했다. 그는 그 모든 인사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비어 있었다. 지우야,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회장인 아버지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없는 동안 회사가 얼마나 흔들렸는지 알아? 압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좋아. 하지만 개인 감정 따위로 회사를 망칠 생각은 하지 마라. 그럴 일 없습니다.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을 나서자마자 옥탑방에 있던 골목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서 문고리를 잡았다 놓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미 떠났겠지. 그는 웃음인지 한숨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방 안에는 여전히 그녀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그가 쓰던 컵, 그녀가 접은 수건,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하나. 그 화분 밑에는 손글씨가 적힌 메모가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된 인연이라도 내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지우는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다. 며칠이 흘렀다. 지우는 공식 일정 속에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곤 했다. 기자들은 그가 귀국 후 한층 차분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은 무너진 마음을 감춘 껍데기에 불과했다. 그날 오후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다. 이건 신입협력업체 명단입니다. 이번 달 계약 대상이에요. 그는 무심히 넘기다 한 줄에서 손이 멈췄다. 소민식당 협동조합 대표 윤소민.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민식당. 그는 곧장 명단을 검색했다. 작은 지역식당, 협동조합 형태. 본점 위치는 자신이 살던 골목 근처였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지우는 그날 밤 조용히 차를 몰았다. 비 내리는 골목, 형광등 불빛이 새어나오는 허름한 식당 안에서 소민이 손님에게 음식을 내주는 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말라 있었다. 하지만 그 표정엔 단단함이 있었다. 지우는 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다. 그러다 문을 열려다 멈췄다. 지금 나가면 또 상처 줄 거야. 이젠 그냥 지켜봐야지. 그는 그대로 돌아섰다. 그러나 문틈으로 스며든 바람이 그녀의 목소리를 데려왔다.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에 그의 걸음이 멈췄다. 뒤돌아보니 그녀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지우 씨? 소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신 고개를 깊게 숙였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소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빛났다. 그가 떠나가자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창가에 앉아 있었다. 한 사람은 고층 빌딩 위에서, 한 사람은 좁은 식당 뒤편 방에서. 하지만 같은 하늘, 같은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속삭였다. 이제야 알겠어요. 당신이 나를 시험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을 속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소민은 멀리서 중얼거렸다. 그 사람의 진심을 미리 알아봤다면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텐데. 달빛이 창문을 비췄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서로를 향해 조금씩 기울고 있었다. 아직은 닿지 못했지만 서로의 마음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겨울의 초입,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하윤그룹의 본사 앞은 기자들과 플래시로 가득했다. 이사회가 끝난 직후 이지우 이사가 새로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기업이 사회와 함께 성장해야 진정한 가치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의사님, 개인적으로 이 프로젝트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가 고개를 들었다. 네. 한 사람 덕분입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가난해도 사람은 서로를 챙기며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줬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슬픔이 스며 있었다. 그날 이후 뉴스는 연일 그의 이야기를 다뤘다. 하지만 정작 지우의 머릿속에는 단 한 사람만이 떠올랐다. 소민. 며칠 뒤 지우는 조용히 한 봉투를 들고 식당을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그 골목은 눈으로 덮여 있었다. 간판에는 여전히 소민식당이라는 글씨가 걸려 있었고 창문 안쪽에는 따뜻한 국물 냄새가 퍼져 있었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으리라. 그녀에게 진심을 전하리라 마음먹고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 소민의 목소리가 멈췄다. 그녀의 눈앞에 지우가 서 있었다. 정장도 시계도 그 어떤 화려한 것도 없이 그저 두 손에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왔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수많은 감정이 스쳤다. 지우는 조심스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협동 프로젝트 제안서예요. 이 식당을 포함해서 지역 식당들을 지원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소민은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은 예전보다 깊었다. 당신을 시험하려던 그날 이후 매일 후회했어요. 내가 가진 건 돈이 아니라 오만이었어요.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건 그걸 버리는 용기였어요. 소민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녀는 눈을 피하며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제 와서 뭘 원하나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거짓 없이 이름도 신분도 숨기지 않고 그냥 지우로 당신 옆에 있고 싶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당신이 가진 세상은 너무 크잖아요. 나는 그 안에서 버틸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내려가면 되죠. 뭐라고요? 그 세상에서 벗어나서 여기로 오면 돼요. 당신이 있는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니까.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소민은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당신답지 않게 말이 예쁘네요. 이젠 진심을 숨기지 않으려 노력 중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그의 손에 쥐어진 봉투를 내려다봤다. 그 안엔 단순한 제안서 외에 작은 카드 한 장이 들어있었다. 처음의 약속을 다시 씁니다. 이번엔 서로의 이름으로. 소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당신 여전히 비겁하네요. 네. 이런 말 들으면서도 내가 거절 못하게 만드는 거요. 그녀는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좋아요. 이번엔 나도 도망치지 않을게요. 며칠 뒤 두 사람은 함께 협동 프로젝트 발표 현장에 섰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그들 사이에 숨겨진 신분도 거짓도 없었다. 기자가 물었다. 두 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지우는 웃으며 대답했다. 파트너죠. 인생이든 일상이든. 소민도 미소를 지었다. 네, 그리고 친구예요. 서로를 가르쳐준 친구. 그 말에 기자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들에게 중요한 건 타인의 시선이 아니었다. 무대 뒤에서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네요. 소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번엔 서로를 시험하지 말아요. 약속해요. 그는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 순간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이 겹쳐졌다. 비오는 병원 앞, 그리고 조건 없이라던 그의 말. 그때의 약속이 지금에서야 진짜 의미를 갖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식당 앞에는 새 간판이 걸려 있었다. 하윤다움 협동조합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식탁.
지우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소미는 웃으며 손님을 맞았다. 오늘은 된장찌개 서비스예요. 이사님이 끓이셨어요? 이젠 그냥 직원이에요. 소민이 웃자 지우도 미소를 지었다. 문을 나서는 손님 뒤로 바람에 매달린 종이 팻말이 흔들렸다. 거짓없이 함께. 그 말은 두 사람이 세운 새로운 약속이었다. 가난과 부, 신분과 이름을 넘어선 단 하나의 진심. 지우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정말 당신 덕분에 살아갑니다. 소미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대답했다. 나도요. 당신이 나를 믿게 해줬으니까.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창문 밖의 햇살을 바라봤다. 세상은 여전히 복잡하고 냉정했지만 적어도 그 작은 식당 안에는 따뜻한 약속 하나가 살아있었다.